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7월 14일 현재 시각은 3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표셀 코드번호 336260입니다. 자, 일단 빨리 48,000원 이 구간, 장기 평선 구간을 좀 뚫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가가 48,100원 수준에서 7월 13일에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상승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늘 상황들을 보니까 오늘 시장이 좀 나쁜 상황들은 아닌데, 좋은 상황들은 아니죠. 지금 시장이 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에 좀 반등 나오다가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오늘 코스닥은 좀 반등에 성공을 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여주다가 매수로 전환이 좀 되긴 했는데,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원인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잠깐. 자, 일단은 시장의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에 물가 또한 천정부지를 치솟고 있어요. 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우려가 발생이 되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생기면은 금리가 조기 인상될 가능성들도 없지는 않을까. 지금 14일이랑 15일에 패드 파월 연준 의장의 지금 발언이 대기되어 있는데, 이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코멘트 방향성, 그런 것들이 좀 결정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보니 금리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14일, 15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 15일이고, 이 발언이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관망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낙폭을 확대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두산표셀 같은 경우에는 아랫꼬리, 그러니까 시장이 장 초반에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회복하는 모습들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한마디로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구나, 아랫꼬리가 말아 올려주고 있구나, 지금 수급이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는 장초반 매도로 하다가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는, 살짝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제가 브리핑을 계속 드리면서 여기 이 리포트를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KTB 투자증권과 여기 보면은 어디죠? 대신증권에서의 리포트들을 좀 보면은, 여기서 두 리포트가 7월 5일이랑 7월 8일에 단 3일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증권사 입장에서도 조금 상반된 의견들이 좀 차이가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황들입니다. 좀 산정을 해볼게요. 일단은 KTB에서는 매출액이 735억 원 2분기 실적들을 예측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15억 원을 예상을 하면서 조금 크게 하회를 할 것이다. 기존의 추정치 66억 원에서 하회를 할 것이다. 이 수주 공백이 지난 2020년 3분기에 수주 공백 영향이, 이게 수주 공백이 생긴 이유들은 인허가 문제가 잠시 있었기 때문에 일시 정지가 됐었죠. 그래서 영업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주 공백이 발생을 하면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는 수주 공백이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을 예상을 해서 이런 2분기 실적들을 예상을 하는데, 하반기부터는 2020년도 4분기 영업활동을 재개를 하면서 수주가 좀 들어왔던 것들이 2021년 3분기에 조기 납품을 통해서 좀 납품을 좀 빨리 하면서 수주에 대한 잔고가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있는데, 잔고만 있다 그래서 매출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납품을 한 다음에 실적에 반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기 납품을 통해서 실적에 반영을 시킬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물론 모멘텀이 있죠. 하반기에 대수로 성장을 하겠지만은, 앞으로 10월 내 수소법 개정 이후 발수처들의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바 하반기부터는 캐파가 증설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자,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수소 산업으로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산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모멘텀은 계속 강화가 될 것이다. 외형적인 성장은 탄탄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을 735억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834억 원,
영업이익 35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불과 이거 8일이고 5일이에요. 3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 리포트거든요. 증권사 입장에서도 여기에 최대 하두가 2분기,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얼마냐,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캐파가 증가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라든가 로드맵 이런 부분에서 연료전지 보급량이 8기가와트로 2020년 동안 25조 원의 투자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지금 수소 발전의 모든 영역에서 동사와 협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 발전의 핵심 기업이다, 중심이다, 기준이다. 점유율도 6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조금 낮아지더라도 점유율이 60%에서 뭐 50%로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시장이 50% 시장 규모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100억이 되는데, 100억 10억의 시장 규모가 10억일 때 50%랑 100억이 됐을 때 50%랑 차이가 틀리죠.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리포트를 보면요, KTB 투자증권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산업 동향입니다. 수소, 저장과 운송은 액화 수소로 국내 수소 관련주들이 6월 고점이 5월까지 30% 이상 하락하면서 부진한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조금 밸류에이션이 전체적으로 조금 좀 고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 경제 로드맵이 공개가 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이 부재가 좀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다. 그렇지만은 큰 흐름에서는 수산업 확대가 기조가 큰 변화는 없는 상황들이다. 수소 가격의 하락이 수소 산업이, 여러분들 수소차에서 기름보다 수소가 더 싸다, 경쟁력이 있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 더 싸고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수소산업이 좀 더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가격의 하락이 수소산업을 부추길 수 있는 모멘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여러가지 기업들이 수소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리포트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리포트가 6월 15일에 나왔던 겁니다. 시간이 좀 있죠. 시간이 좀 됐죠. 6월 15일. 자, 그리고 정책 발표만이 기다리는 연료전지 하면은 두산 피어셀 아니겠습니까? 7월 8일 수소밸류 체인별 경쟁력을 점검을 해서 국내 연료전지 발전 시장의 현황을 점검을 했다. 탈탄소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의 확대다. 가정용 연료전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소 연료전지 발전도 확대가 되면서 전체 발전량 중에 약 10%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최근에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사업들에 더해서 하반기에 이어질 다수의 정책 발표로 연료전지 발전 시장은 확대는 더욱더 선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 MS 1위 두산 퓨어셀에서 이거 매수 의견은 바이, 그리고 목표가는 6.8만원, 68,000원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47,650원이에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일단 여기서 언론 공개에 따르면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중 석탄 발전 완전 폐지를 가정하는 이란에 따르면 1, 2, 3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대기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조금 이제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이 좀 되더라도 시장 발주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좀 많은 상황들인데, 일단은 수소 산업 자체가, 일단은 기조 자체는 큰 흐름들, 강물이라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이 강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물이 이리로 흐를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큰 물줄기는 그대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들이 고비일 것 같아요. 이 고비를 좀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일단은 단기적인 하락을 만회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 빨리 만회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단기 평선을 돌파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좀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런 대응만 좀 세워두시고,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을 추가적으로 좀 대응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좀 확보를 하는 그런 방안이 괜찮지 않겠나.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들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조금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대를 하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종목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의견들과 리포트들을 객관적으로 좀 이제 뭐 중립적인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죠.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한 번씩만 반드시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 7월 13일 화요일 무료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 볼게요. 9시가 되면 김효정 추천님께서 종목들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9시가 되면은 9시 0분 조일 알리뉴 현재가 1150원 기준 매수 1차목표가 1180원 손절가 111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에 RT캐스트 현재가 2705원 기준 매수 목표가 2785원 손절가 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한 세 종목 정도 추천을 드리는데 이날은 시장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될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조일 알림이 RT캐스트 그리고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지켜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장이 끝나면 종목들이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지 이렇게 게시판 그림 댓글을 통해서 차트 사진을 올려드리고 금일 전적은 2전 1승 1패입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드리는데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익과 손절을 이렇게 한 번에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항상 날 수는 없기 때문에 손실을 짧게 수익은 길게 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AP 테마주 검색기가 있죠. 테마주 검색기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쭉 내려보시면은 어떤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AP 테마 하나면은 한 번에 전부 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 PC 버전이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무료 다운로드 그리고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켓에서 AP 테마를 검색하시거나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AP 테마주 검색기 다운받으셔가지고 무료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내일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